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단 6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런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국가는 역사상 단 한 곳, 미국뿐입니다. 그것도 영국에게만 말이죠. 20세기 중반 미국은 혈맹인 영국과 이 기술을 나눴고 그 후 70년이 넘도록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이 발표되며 호주가 두 번째 수혜국이 되었을 때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움직였다는 분석과 함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불과 4년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요. 디젤 잠수함이나 만들던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요? 회의론자들의 비웃음은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 문서에 서명하고 건조 장소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을 때 그 비웃음은 당혹감으로 다시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 해군의 심장부이자 핵추진 기술의 산실. 그곳에서 58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직 미 해군 잠수함 소나 장교 출신, 현재는 조선소 안전감독관으로 일하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하지만 며칠 뒤 태극기를 단 엔지니어들이 그의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믿음, 이 기술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확신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과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이 70년 넘게 지켜온 금기를 깨고 한국에게 문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아들에게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올해 58살이고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이 도시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죠. 젊었을 때는 미 해군 잠수함에서 소나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태평양 깊은 곳을 누비며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우리 함대를 지키는 일이 제 임무였어요. 20년을 바다에서 보낸 뒤 제대했고 지금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관련된 하청업체에서 안전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곳은 참 특별합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며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죠. 저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이 냄새 속에는 미국 해군의 역사가 그리고 제 청춘이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평범하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녀석이 보낸 링크였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건조는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될 것이다.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조금 뿜었어요. 뭐?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단어까지 명확하게 박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같은 기사를 본 모양이었어요. 잭, 이거 진짜야? 글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인데 가짜일 리는 없겠지. 아니 근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동료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디젤 잠수함이나 몇 척 굴리는 나라잖아. 핵추진 기술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국한테만 줬던 기술이잖아. 호주도 최근에야 겨우 받았는데 한국? 좀 황당한데?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들, 그리고 K-팝 정도?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들어봤지만 그게 디젤 방식이고 핵추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이건 정치쇼일 거야. 선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걸.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흘 뒤 제가 현장 안전 체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잭, 지금 당장 올라와. 긴급 브리핑이 있어. 저는 안전모를 벗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느긋하던 상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둘,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 5명. 작업복 왼쪽 가슴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는데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제 옆에 선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이 꼿꼿해졌어요.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방위사업청과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곳에서 기술실사와 협력 논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진행되는 거구나. 이게 쇼가 아니었구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해외협력과 김 실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깔끔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업, 과연 그럴까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해 온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기본 구조, 추진 시스템, 연료주기, 안전규정 등등. 자료는 생각보다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디젤 잠수함 건조를 통해 기본 설계와 시스템 통합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손원 1급,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은 모두 독자 설계로 건조되었고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설계 철학을 재구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직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기술을 확보한다 해도 실제로 건조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업 조선소입니다. 군사 기밀이 집약된 핵추진 잠수함을 여기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그냥 배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최고 기밀이 담긴 움직이는 핵시설이에요. 이걸 상업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말이 안 되죠. 김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기술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화오션 특수선 설계팀장 박전무입니다. 말씀하신 우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오커스 프로그램에서 호주 잠수함을 건조할 때도 유사한 방식이 검토되었고 미 해군은 민간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동료가 재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 해군 수리함 계약도 따냈고요. 신뢰는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브리핑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질문뿐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질문에도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북한의 잠수함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그들이 보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절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입니다. 김 실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잠수함의 활동 패턴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한 번 잠수하면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동해를 잃습니다. 태평양 초입을 내줘야 합니다.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복무하던 시절 적 잠수함을 놓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다는 넓고 잠수함은 작습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 해군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중국을
대서양에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야 합니다.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 해역을 커버할 수 있다면 미국은 좀 더 전략적으로 함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맹의 진화입니다. 동맹의 진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동맹의 진화. 모든 게 낯설었고 동시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빠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일 때문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것,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짜라는 것. 와, 대박인데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아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왜 안 돼요? 한국 조선소 엄청 잘 만들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국계 애가 있는데 걔네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 다 한국에서 만든대요. 그건 상선이고 군함은 또 다르단다. 그래도 한국이 잘할 것 같은데요. 아빠, 한국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성실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다르네요. 제가 편견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현장에서 한국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선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상당한 사전 조사를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크레인의 최대 하중이 600톤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선체 섹션이 500톤 이하니까 문제없겠네요. 그들은 이미 설계 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핵추진 시스템은 미국에서 제공받아야 하지만 선체 설계와 무장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팀의 현장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잠수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먼저 요청했거든요. 잭,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소나 장교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로스앤젤레스급이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버지니아급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대잠 작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번 있었죠. 왜 물으시는 겁니까? 박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잠수함의 소음 프로필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우리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의 소음 곡선입니다. 디젤 방식이라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꽤 정숙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핵추진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도산 안창 호급의 소음 레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펌프 소음이 추가됩니다. 그걸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입니다. 그건 미국도 수십 년간 고민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온 겁니다. 박 전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우겠다는 자세였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저는 한국팀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현장을 함께 돌아다니며 기술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실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잭,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뭔데요? 우리 설계팀이 준비한 초안입니다. 물론 아직 미완성이지만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잠수함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선체 수직 발사관, 어뢰 발사관, 그리고 중앙에 자리한 원자로 구획. 이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면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물론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콜롬비아급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첫 시도치고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배수량은 6,000톤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보다는 작지만 우리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크기입니다. 원자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미국에서 제공받아야죠. 우리가 독자 개발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선체 통합과 시스템 운용은 우리가 합니다. 무장은요? 한국형 해성대함 미사일 현모순항. 미사일 그리고 어뢰는 한미 공동 개발 중인 신형 어뢰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었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잭,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에둘러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실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김 실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버지니 야급에서 근무했던 친구였어요. 마이크 나요. 잭. 오, 잭.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너 혹시 한국 핵잠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 응, 들었지. 솔직히 좀 놀랐어. 미국이 한국한테 그 기술을 준다고?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한국팀이 우리 조선소에 와 있거든. 진짜? 어때? 실력 있어? 마이크, 이건 내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걔들 장난 아니야. 정말 진지하고 준비되어 있어. 그 정도야? 응.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프로젝트 진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현장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핵추진 시스템 이전에 대한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 해군 제독 1명과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저는 안전감독관 자격으로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단 한 번 영국에게만 이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게 문을 열었고 이제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독님.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까? 디젤 잠수함으로는 부족합니까? 제독님, 한국의 작전 환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 두 개의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전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노출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석 달 이상 잠항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연료는 미국이 공급하고 원자로 유지 보수도 미국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하거나 재처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아니라 추진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5년에서 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술 지원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그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제독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산 안창 호급을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물론 핵추진은 더 복잡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 안보조약, 비확산 조약 준수, 건조 일정, 예산 문제까지 모든 게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신뢰 이전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실장이 경례를 했고 박 전무와 다른 팀원들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김 실장과 단둘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잭,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셨지만 지금은 우리 편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이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도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박한 겁니까? 물론 북한 위협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릴 이유가 있나요? 김 실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잭, 한국은 2600만 명이 사는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30분 안에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만 우리도 우리 몫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잭,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전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를 책임질 수 있다면 미국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짐이 아니라 파트너. 그래, 그게 진짜 동맹이죠. 며칠 뒤 한국팀은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크레인 용량을 확인하고 도크 크기를 재고 작업 동선을 분석했어요. 저는 그들의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잭, 이 도크에서 선체 블록을 조립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 해군 수리함 작업을 할 때도 이 도크를 썼으니까요. 블록 무게가 500톤까지 나갈 수 있는데 크레인이 버틸까요? 600톤까지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박 전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로 구획 설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네요. 원자로 구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국에서 밀봉된 모듈로 제공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체에 통합만 하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핵연료 교체는요. 25년에서 30년 주기로 미국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안전 규정은 엄격하겠네요. 당연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미 해군의 추가 안전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30기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경험은 충분합니다. 박 전무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며칠간의 실사가 끝나고 한국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공식 조인식이 열렸어요. 조선소 회의실에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저는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 해군 대표와 한국 방위사업청 대표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서명 한 번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서명이 끝나고 양측 대표가 악수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양국 국기 앞에 섰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나란히 서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한국팀은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잭,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 실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편견이요? 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편견 말입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해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악수를 나누고 그들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회의적이었던 제 모습, 한국팀의 진지한 태도, 기술적인 논의들, 그리고 마지막 조인식.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아들아, 오늘 아빠는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회의적이었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미국이 70년 넘게 영국하고만 나눴던 기술을 한국에게 준다고? 그건 정치쇼일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국팀이 필라델피아에 왔을 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 절박함과 동시에 확신. 그들은 말 대신 준비로 증명했지. 구체적인 설계안, 철저한 사전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 아들아, 아빠가 20년간 바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강한 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는 거라는 점이야. 한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어.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지. 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그건 바다의 지배자야. 한 번 잠수하면 몇 달씩 물속에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찾을 수 없어. 미국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기술 덕분이야. 그런데 이제 한국도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5년에서 7년 뒤면 태극기를 단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빌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동북아의 균형이 바뀔 거야. 중국은 긴장할 거고 북한은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 이상 지켜주어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강한 파트너가 되는 거지.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을 볼 때 편견을 갖지 마라. 나처럼 말이야.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냥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K-팝 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들고 가장 복잡한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하지.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려고 해.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정신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배우겠다는 겸손함, 그리고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함이야. 며칠 전 조인식 날 아빠는 태극기와 성조기 앞에서 한국팀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야. 신뢰 이전이야. 미국이 70년 넘게 지켜온 가장 민감한 기술을 한국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알아? 그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야. 아들아, 기억해라. 5년 뒤 내가 뉴스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을 보게 될 거야. 그 배가 물을 가르며 바다로 나가는 순간 태평양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거야. 그리고 그날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시작을 목격했다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했다고. 한국은 이제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야. 함께 앞서가는 나라야. 바다의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야. 아들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네가 살아갈 세상은 아빠가 살았던 세상과 다를 거야. 더 복잡하고 더 연결되어 있고 더 다양할 거지.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해. 편견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해. 한국 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미국이 최고라는 걸 알면서도 배우러 왔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질문했어.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강점도 분명히 보여줬지. 그게 진짜 강함이야, 아들아.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강점을 발휘하는 것. 배우면서도 가르치는 것.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 아빠는 이제 확신해. 한국은 해낼 거야. 5년 뒤, 7년 뒤 태평양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조용히 자망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거야.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지켜주어야 할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울 파트너로. 아들아, 이 편지를 잘 간직해라. 언젠가 내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봐. 그때쯤이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빠는 그 시작을 봤다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필라델피아에서 목격했다고. 아들아,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라. 그러면 너도 아빠처럼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하게 될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기억해라. 한국을 다시 보라고. 그들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내 아빠 제기. 편지를 다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나는 그 일부였구나. 며칠 뒤 조선소에 다시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잭, 한국 사람들 진짜 실력 있대? 응, 진짜야. 믿어져?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니.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근데 지금은 믿어. 걔들 장난 아니야. 그래도 5년 안에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한국은 이미 잠수함 만들 줄 알잖아. 핵 추진 시스템만 통합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쉬운 일이야? 쉽진 않지. 하지만 한국은 준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처음처럼 비웃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현장을 돌다가 저는 한국팀이 남기고 간 스티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전모에 붙이는 작은 스티커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서브 프로젝트. Together we rise. 함께 우리는 일어선다. 저는 그 스티커를 떼어 제 안전모에 붙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편지 다 썼어요. 응, 다 썼어. 뭐라고 썼는데요? 나중에 내가 읽어보면 알 거야. 중요한 건 아빠가 오늘 뭔가 배웠다는 거야. 뭘 배웠는데요? 편견을 버리는 법.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대단한가 봐요. 응, 정말 대단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같이 가자. 그때쯤이면 한국 핵잠이 완성되어 있을지도 몰라.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까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쯤이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고 있겠죠. 그리고 아들은 이해할 겁니다. 아빠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한국에서도 누군가 이 별을 보고 있겠죠. 5년 뒤, 7년 뒤를 꿈꾸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있던 그 순간. 양국 대표가 서명하던 그 순간. 한국팀이 환하게 웃던 그 순간. 모든 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언젠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물을 가르는 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시작을 봤다고. 필라델피아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했다고. 며칠이 지나고 조선소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남긴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아직도 한글과 영어가 섞인 메모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작업장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자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일은 지금부터야. 어느 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잭,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무슨 제안입니까?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기술 자문단이 오갈 예정인데 자네가 우리 측 연락 책임자를 맡아줬으면 해.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제가요? 왜 저를요? 한국팀이 자네를 신뢰하더군. 김 실장이 직접 자네 이름을 거론했어. 자네가 잠수함 경험도 있고 현장도 잘 알고 무엇보다 그들과 소통이 잘 됐다고 하더군. 하지만 저는 그냥 안전감독관인걸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자네 역할이 중요해질 거야. 어떤가 해볼 생각 있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책임이 생긴다는 건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게. 미 해군 측 인사들도 만나야 할 거야. 그렇게 저는 K-서브 프로젝트의 공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워싱턴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미 해군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7년간의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어요. 1년차 기본 설계 완성 및 원자로 사양 확정. 2년차 선체 상세 설계 및 주요 장비 선정. 3년차 건조 시작 및 원자로 모듈 제작. 4년차. 일정표는 빈틈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미 해군의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고 기술 이전 범위도 명확했어요. 회의 중간에 한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일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7년은 너무 공격적인 목표 아닙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속도 면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시스템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국은 선체와 통합 시스템을, 우리는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거죠.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논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산, 인력, 보안, 기술 이전 범위, 연료 공급 계약까지 모든 게 논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제독과 마주쳤습니다. 회의 중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 제독이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이 필라델피아에서 온 톰슨 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국팀과 함께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독님,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일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기술력입니다. 그들은 이미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둘째,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는요. 겸손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군요. 제독님, 제가 20년간 바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위험한 상대는 큰 소리치는 놈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놈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독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워싱턴 출장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온 메일이 잭,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필라델피아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동료분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초도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다음에 뵐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한 달 뒤 약속대로 김 실장과 박 전무가 다시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엔지니어들과 함께였어요. 잭,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했어요. 이게 초도 설계안입니다. 미 해군 측 자문을 받아 수정을 거쳤습니다.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장 83m, 배수량 6,200톤, 승조원 50명, 어뢰 발사관 6개, 수직 발사관 12개, 최대 자망심도 300m 이상. 원자로는요. 미국 측에서 제공할 S9W 원자로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출력은 충분하고 안전 마진도 확보했습니다.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25년 무급류 설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체 라인이 매끄러웠고 구획 배치도 합리적이었어요.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세부 설계를 마치려면 최소 1년은 더 걸릴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박 전무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건조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2027년에 기공식을 하고 2030년에 진수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1년에는 해상시험을 거쳐 인도할 계획입니다. 7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잠수함 6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부터 일정 관리 예산, 인력 배치까지 모든 게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실장, 박 전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든지요. 미국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한국에게 이런 기술을 주느냐고 반발합니다. 호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들 중에는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맹 강화가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당신들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건배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준 것에 대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에 건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평양을 누빌 태극기 잠수함에 건배합니다.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가 서랍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추신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추신. 아들아, 오늘 한국팀을 다시 만났어. 그들은 이미 설계를 거의 끝냈더구나. 정말 놀라운 속도야. 2030년이면 진수식을 본다고 해. 내가 25살이 되는 애지. 그때 우리 함께 한국에 가서 진수식을 보자. 내 아빠가 함께 만든 배니까. 아빠는 자랑스러워. 이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몇 년 뒤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조용히 바다를 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바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될 겁니다. 태평양의 균형은 새롭게 짜일 거고 동북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회의적이었던 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을, 한국팀의 진지한 눈빛을,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조인식을,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5년 뒤, 7년 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진수식장에서.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처음으로 물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할 겁니다. 아들아, 저 배를 봐라. 저게 바로 신뢰의 결과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미래의 시작이야. 그리고 아들은 이해할 겁니다. 왜 아빠가 이 편지를 썼는지, 왜 한국을 다시 보라고 했는지.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파트너가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열의 안에 들었고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책 톰슨. 58세. 전직 미 해군 잠수함 소나 장교. 현 필라델피아 조선소 안전감독관. 그리고 이제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연락 책임자.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